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너희들이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래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점근선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점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항상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면 a가 이제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지겠지만 1보다 클 때만 신경 쓰면 점근선은 무엇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날 건데 a 값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일정한 점을 지날 건데 어떤 점을 지나겠습니다. 0,1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정점에 대한 문제가 이걸 정점이라 부를게. 정점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여기. 내가 이제 질문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나는 점이 한 문제 있던데. 안 보여. 항상 지나는 점. 한 문제 있던데? 앞에 있더라. 한번 봐볼까? 여기. 항상 지나는 점. 있잖냐, 여기. 오케이? 10번. 얘를 봤더니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잘 찾을 수 있었겠지만, a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3. 2분의 3으로 묶인 거야. 플러스 4니까. 원래 이제 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이 0,1을 지나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4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놈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점근선이 이제 두 번째야. 점근선을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평행이동 하면 점근선도 쭉 따라가겠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로 섞여서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집에서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대칭성이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 점이 그대로 대칭이동해서 나타나겠네요. 이 점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것은 보일 거야. 대칭돼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봐보자. 이 점이 s,t라고 하자. s,t라고 하고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점, 이 새로운 함수를 y는 gx라고 놓을까요? 얘를 a, b라고 놓을게요. 오호 x,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이것을 만족하니까 t는 fs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중점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s가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y 값은 똑같이 나오겠지. y 값은 y는 t예요. 그래서 이 식을 구해 줄 건데 어차피 t는 y가 되는 거고, y는 이 s는 2a-x지. s는 2a-x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진 새로운 식이 뭐가 되겠습니다? g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gx라는 식은 f에 2a-x를 대입하게 되면 x는 a의 대칭인 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는 a의 대칭인 식을 이렇게 표현해 줬다면, 그러면 혹시 나는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을 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고 싶냐면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아요. 2b 마이너스 y는 f에 2a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어떤 도형이 있다면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오케이? 얘를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 대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가 증명해 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우리 대칭성에 대한 부분을 쭉 한번 봐봅시다. 미안. 이게 아니네. 얘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연립에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봐봐. 2x고 이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떤 똑같은 값을 대입해 봤더니 이 두 개의 값이 있잖냐. 두 개의 값이 항상 합이 일정한 값이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 봤더니 뭐가 돼요? 항상 8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두 함수를 그냥 더해 봤더니 항상 8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두 함수의 한 가운데 값은 항상 무엇으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식으로 처리하는 거를 했잖냐. y에다가 8-x를 대입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2 곱하기 4-x를 대입한 거예요. y를 2 곱하기 4-y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y에다 이것을 대입하는 순간 지금 이거 나오는 거 보여요? 그렇지? 이거 나오지? y는 8-2x 제곱. 그렇지? 이 나와요? 뭐에 대해 대칭인식이 되겠습니다? x는 4에 대해 대칭인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이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풀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점의 좌표도 바로 찾아줄 수 있어. 이 만나는 점이 당연히 뭐일 거니까? 4에서 만날 거니까. 4면 x의 값이 2겠지. 오케이? 이 점이 1이라고 생각했다면 4에 대해 대칭이니까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BC의 넓이는 너네들이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각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7번도 봐보자. 7번을 봤더니 당연히 너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곱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인데, 굳이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형태를 잘 봐봐. x의 값을 더했더니 항상 6의 값으로 일정해요. 오케이? 로그 이제 3이랑 로그 3의 이 함수, 두 함수가 있는데 항상 x의 값이 일정해 6으로. 그러면은 이 x의 값의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3으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3을 기준점으로 이 두 개의 함수가 대칭돼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놈의 최대값은 언제, 이게 대칭성이 가능해. 이 두 개를 더한 거잖냐? 두 개를 더한 건데 당연히 이제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얘도 0보다 크거나, 미안.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만 생각할 건데 x가 이제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생각하겠잖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포함 안 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근데 이제 이것도 위로 볼록이고 이것도 위로 볼록이면, 그리고 대칭성을 갖잖냐? 언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의 대칭 형태가 더해지니까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은 얘가 되겠잖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더해질 거야. 이 부분이 더해지고 이 부분이 더해질 거야. 이제 이 똑같은 값을 가질 건데 대칭적이니까
얘를 통해서 더해지면 둘 다 위로 볼록으로 더해질 거야.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으로 더해지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로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한 가운데값. 3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파악해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렇게 풀진 않았겠지만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렇게 굳이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2보다 오, 잠깐. 2가 3보다 작냐? 잠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잠깐. 얘랑 얘를 더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4.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하면 6이지. 6을 2로 나눠주면 오, 잠깐. 내가 뭔가를 잘못했냐? 잠깐만. 얘가 3보다 크고 다시 봐봅시다.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냐? 마이너스 4.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보다 큰 값이고 그래프를 조금 잘못 생각했고 오, 다시 봐봅시다. 다시 봐봅시다. 미안해요. 다시 봐봅시다. 얘가 이제 지금 뭐에 대해서 큰 값이고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미안. 뭘 잘못했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미안해요. 마이너스 4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려지는 건데 얘가 이 식으로 가는데 얘가 이 식으로 갈 때 오케이? 얘가 이 식으로 갈 때잖냐? 갈 때 어떻게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면 이 식으로 가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에 대해 대칭시켜주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잖아.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니까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프 자체도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려질 건데 당연히 더해지게 되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로부터 더해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조금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식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대칭성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조금 넘어가 봅시다. 2, 4, 2고, 여기에 한 문제가 있던데, 봅시다. 두 그래프가 있는데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함수에서 gx를 어떻게 구해 줄 거냐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게 되면 원래 fx에다가 2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게 되면 x는 1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a에다가 2-x를 대입해 주게 되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a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2b-1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이 똑같은 값이 되어야겠지. 2b-1은 1이 되겠습니다. b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대칭성을 통해서
바로 식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이것까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역함수에 대한 문제예요. 당연히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봐보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역함수의 관계를 갖는 건데,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어. 이 증가하는 함수가 혹시 어떤 함수, 역함수하고 교점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y는 x 위에 있다. 교점이 모든, 그러니까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y는 ax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냐? 얘하고 역함수 y는 로그 ax라는 이 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수 있는, y는 x 위에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오케이? 항상 이거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거든. 이건 미안해.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세 점이 생길 수는 있거든. 근데 세 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16분의 1의 x제곱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어. 이거 감소한 함수였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놈의 역함수를 y는 16분의 1의 x, 이렇게 16분의 1의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얘가 이제 교점이 생긴다라는 것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을 동시에 지날 거예요. 얘 2분의 1, 4분의 1 지나지. 그지? 얘도 2분의 1, 2, 4. 4분의 1 지나지. 그렇지? 2분의 1 넣으면. 얘가 이제 2분의 1의 4제곱이지 않냐? 4분의 1 나오는 거 보여요? 오케이? 원래 함수도 2분의 1, 4분의 1 지나고, 역함수도 2분의 1, 4분의 1을 지난다면 교점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4분의 1, 2분의 1에서 똑같이 만나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해서. 혹시 이제 그래프 파일로 그려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감소함수에 대해서는 y는 x가 아닌 지점에서 무엇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이거 이제 확인시켜줄까? 시켜줘? 필요 없지? 시켜줘? 시켜줘. 알았어. 시켜줄게요. 시켜줄게. 시켜줄 수 있어. y는, 내가 이제, 아까침에 마이너스 16. 가로, 놈의 x제곱이지? x. 오케이, 얘랑. y는 로그 16. 1 마이너스 16. x. 오케이, 두 개의 교점이, 봐봐. 도저히 교점이 생긴 것 같지 않잖아. 더 격렬하게 가볼까? 우리가 이제 띄어지는데 이제 만난 점이 생겨. y는 x도 구해보자. y는 x도 그려보자. y는 x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y는 x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봐봐. y는 x에서 교점이 생겨. 이렇게 자세히 가면 굉장히 이제 확대를 시키면, 봐봐, 이게 살짝 띄는 거 보이냐 여기? 교점이 생겨. 교점이 생기고, 또 이제 아까처럼 4분의 1, 2분의 1이었냐? 4분의 1이, 다시 글로 가봐. 4분의 1이 2.5니까, 잘 찾아. 0.5. 봐봐. 이게 잘 봤더니,
0.5 이 시점, 0.5 여기 교점 생기잖아. 여기 교점 생기지? 살짝 뜨잖아. 나는 이걸 못 그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y는 x에서 만나지 않는 교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감소하는 함수 있어. y는 x가 아닌 다른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항상 이제 역함수 할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잖냐?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 예시를 기억하라는 건 아닌데 한번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역함수끼리 비교했을 때 교점이 생길 수 있는 형태는 한 점에서, 이 감소하는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한 점에서 생기거나 세 점에서밖에 안 생겨요. 그래? 오케이? 이건 이제 특별히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그래프 그려봤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요. 그럼 한번 봐봅시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쭉 봐보면 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역함수에 대한 문제 밑에 있었으니까 역함수를 물어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식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식을 통해서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xy를 정리해 봤더니 y-3은 로그 3의 x-1이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3의 y-1제곱은 x-1이 되는 거니까 y를 바꿔버리면 지금 이게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그지? 그래서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네요. f 인버스 4를 구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역함수가 g니까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으니까 g4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3일 4 맞네요. 오케이? g4는 4가 되니까.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재밌지? g4가 4라는 걸 구했잖냐?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뭐에서? 4에서. 오케이? 4,4를 지나는 거니까 y는 x 위에서 4,4를 지나는 거니까 이 두 함수가 교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도 해결이 됐어? 디귿도 해결이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도 되지? 아니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게 질문했다면 이건 나중에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해보자. 그럼 니은 봐봅시다. 두 개가 y는 x의 대칭이다. 이건 맞지? 역함수니까. 맞아요. 그럼 디귿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4,4를 지난다라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해 볼 건데 그러면 다른 한 점을 넣어봐. 3 넣어봤더니 무엇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냐면 3,2를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지점을 하나 넣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fx를 그리는 데 있어서 3,2라는 지점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3,2를 지나는데 이 그래프가 0 대입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지 않냐?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니까 3,3을 지나치면서 y는 x는 3,3을 지나치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서로에 대한 역함수의 교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이 4,4인데 잘못 그리긴 했어. 아무튼 교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 본 거야? 정점을 구해 봤어요. 항상 지나는 지점을 구해 본 거야. 이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항상 지나는 지점이거든. 오케이? 그 지점을 구해 봤더니 뭐 3,3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기억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역함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만 봅시다.
사실 44번을 너희들이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나 이거 틀렸어. 미안. 나도 틀렸네. 나도 이거 틀렸어. 오케이? 나도 이거 틀렸어요. 미안. 답이 없더라고. 아니, 내도 이제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지 않냐? 나도 이거 다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답을 맞춰봤는데 답이 없더라고. 아니, 이게 여기 밑에 답이 없더라고, 밑에. 그래도 빠른 태세 전환으로, 그랬는데, 보자. 뭐가 틀렸냐면, 기억부터 틀렸어, 기억부터. 기억부터. 진짜 부끄럽게. 이게 이제 서로 역함수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fx의 n제곱이 fx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미안. 한 번 더 봤더니, f의 x의 n제곱 넣으면 a의 x의 n제곱이잖아. 근데 이제 얘는 a의 x의 n제곱이면 nx잖아. 달라요. 다르지? 오케이? 대입이 달라. 이게 틀렸어. 아까 맞다고 해버렸네, 나. 이게 nx로 봐버렸나봐. 오케이? 미안. 아무튼, 나도 그래요. 그럼 이제 봐봅시다. 빨리 지워. 부끄러운 사실. 그럼 니은 봅시다. 니은은 이제 이거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역함수니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서로 역함수니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성립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g니까 g합성 g의 xy. 얘는 g합성 g의 x, g합성 g의 g합성 g의 y예요. 그럼 이제 대입해 봤더니 얘는 대입해 보면 그냥 아니다라는 게 보여. 뭐냐면 로그 a에 로그 axy가 들어간 게 보여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대로 써봤더니 로그 a에 x가 지금 들어가 있고, 로그 a에 뒤에 거는 로그 a에 y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곱해지잖아. 곱해지게 되면 로그 a는 그대로 있는데 로그 ax 곱하기 로그 ay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억예이 나와서 답이 없더라고. 그거 다시 풀었어요. 오케이? 아무튼 이것 때문에 너희 질문하지 않았겠지? 그러냐?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이제 앞에서부터 쭉 봐보자.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뭐 나머지 설명하자. 합성함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게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계속 꼬물었어? 보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봐봅시다.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연습을 조금 시킬게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그냥 봐보세요.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라, 이렇게 버벅거리지? 예? 갑자기 미안. 이거 좀 버벅거리네. 좀 소중히 다루자.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요.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gx의 범위가 a 플러스 4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gx의 범위가 a 플러스 4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최대값은 a 플러스 4를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오케이? 근데 합성함수를 어떻게 생각하기도 하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랑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이 함수를 그릴 거야. 한 번쯤은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게 지금 x고 이게 y예요. 오케이? 근데 이 x의 값이 2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지금 엎어서 그냥 그린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언젠가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미적분을 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이렇게 내가 해줄게.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가 a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왔다 갔다 할 건데, 그지? x의 값을 넣었더니 산출되는 값이 y의 값이에요. 그래요? 이거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인데 이건데 최소값이 네, 좀 아까 좀 잘못했구나. 너희들 표정 어찌 안 좋더라. 부끄러운 거 빨리 지우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대입해서 x의 값이 대입돼서 나오는 y값이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얘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지? y값이 이제 x의 값들을 넣었을 때 이렇게 x의 값들을 열심히 넣었어요. 그럼 나오는 y의 값들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나오는 y의 값들은 지금 이렇게 대응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들이 이렇게 대응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값들로 대응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응됐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언제 갖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꼭지점에서 갖는 이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값에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의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그래프를 엎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 문제도 이제 뭐를 대입해서 a 플러스 4를 대입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냐. 여기다가 a 플러스 4를 대입해서 최소값 4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잖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로 봐봅시다. 다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한 문제가 더 있지.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최대값은 16이고, 최소의 값은 m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fx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0이랑 4를 지나치는 이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a값이 1보다 큰 형태랑 a값이 1보다 작은 형태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형태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판단하기에 얘를 이제 엎어서 생각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오케이? 0이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이제 대충 잡아놓고 얘가 이제 x의 값이 뭐에서부터 뭐까지 느는 거냐면 이제 이 축이 2의 값이니까 계속 2로 등장하네. 1에서부터 뭐까지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까지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1에서부터 4까지 대입하면 이 함수의 값은 얘에서부터 얘까지 대응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응되는 함수의 값들은 이렇게 보내지겠지. 얘에서부터 얘까지 보내지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0일 때 함수의 값이 이게 이제 1인데 지수함수의 0일 때 함수의 값이 1이지 않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16이면 이 경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경우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엎어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0을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생각해 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4까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대응되는 범위가 얘에서부터 얘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때가 1이니까 그지? 0일 때 1이니까 최대값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이 꼭지점에 대한 x의 값을 구하게 된다면 이 함수의 값을 구하게 된다면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의 값을 구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무엇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를 엎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 문제도 49번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9번을 봤더니
너희들이 이제 이것은 알아야 되는데 기억은 y축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우함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굳이 우함수란 표현을 썼어요. 오케이? 뭐냐면 우리가 y축 대칭인 함수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었더니 함수의 값이 같아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 0을 기준점으로 마이너스 x의 값이랑 x의 값에 정확히 대칭되어 있는 x의 값에 함수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y축 대칭인 함수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 식만 만족하면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봐. gx는 이 함수인데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얘가 gx가 되면은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일단 이제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이미 y축 대칭이니까 이 식을 만족할 거예요. 그지? 이미 y축 대칭이잖냐? 이미 이 식을 만족할 거야. 그러면 이제 g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어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f의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a의 fx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gx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해결할 수 있었지? 근데 이제 뭐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 g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보자. a에 대한 범위는 없어요. a에 대한 범위는 없는데 무엇을 집어넣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지웁시다. 이거 너무 버벅거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a의 값이 1보다 클 때랑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를 그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좀 위쪽에다 그립시다.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그래프를 엎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얘를 합성시킬 거니까. fx를 먼저 보낸 다음에 gx로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y는 ax라는 함수로 ax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넣을 건데 이걸 넣어봤더니 나오는 함수의 값은 얘에서부터 얘까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0을 대입한 값으로부터 2를 대입한 값까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0하고 1 사이일 때도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뭐를 대입한 값으로부터 0을 대입한 값으로부터 1을 대입한 값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ax에 0 대입하면 얘가 1이잖냐? 0 대입하면 얘가 1이잖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이 1이 되는 경우 있을 거고 최대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최소값이 2분의 1이면 최소값이 2분의 1이면 이때면 그지? 1일 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의 값이 2분의 1일 때라는 거예요. a의 값이 2분의 1일 때 최대값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최소값이 1이 될 때면 지금 최대값이 아니구나. 최대값이 2가 돼버리면 1 대입했을 때 a의 값이 2가 돼버리면 그러면 a의 값이 2지. 그지? 그때 최소값이 1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그냥 옆으로 엎어서 한 번쯤은 그려준 거예요. 오케이?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했던가? 합성함수에서? 했어? 이 그래프 그리는 거 했지? 하긴 했지? 했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쭉 봐보자. 이게 너무 버벅거려. 처음부터 쭉 봐봅시다.
11번부터 봅시다. X좌표가 각각 A, B일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그냥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잖냐? 이 값이 2일 때, 즉 얘가 뭐가 됐을 때? A 플러스 2가 됐을 때 A, B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 말은 이놈의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라는 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냐?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A를 대입하니까 2의 A제곱.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A 플러스 2제곱. 그래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거니까 A분의 2A제곱하고 A 플러스 2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이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일정한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A 값을 구해 줄 수 있어요. 이 A제곱을 양변에 나눠버리면 4잖아. 그지? 그럼 A 값 구해 줄 수 있겠어요? 그지? 그럼 B의 값도 구해 줄 수 있어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 줘야 된 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항상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13번 봐보자. 13번을 봤더니 10대입했을 때 100대입했을 때 만족시킬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PQ에 대해서 단 A는 0하고 1 사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이영아 몇 가지가 있어요?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개? 2개 4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총 4가지야. 어떻게 4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겠지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A가 이제 1보다 큰데 Y는 로그 AX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Y는 로그 AX예요. A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 어떤 그래프도 생겨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도 생겨요. 그렇지? 당연히 이 그래프는 무엇을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네.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예요. 그렇지? A의 범위는 1보다 더 크겠네요. 당연히 이 그래프도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데 A의 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 0하고 1 사이인데 똑같은 식으로 등장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10, 10이랑 100, 100을 지나야 된대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10, 10이랑 100, 100을 지나야 된대. 그지? 그러면은 증가하는 함수만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증가하는 함수는 2가지야. 뭐랑 뭐? 이 파란색 이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 이 그래프 2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A의 범위가 뭐하고 뭐 사이? 0하고 1 사이네요. 그럼 어떤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밖에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건데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계수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음수의 값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B의 값이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평행이동 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묶어줬더니 B의 X 플러스 B분의 C인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점근선이 얘가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얘의 값이 양수가 되네요. 그러면 BC의 값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BC의 값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봐봅시다. P의 값이 10보다 작으면 이 P, Q가 있는데 P의 값이 10보다 작아. Y는 X라는 직선을 줄게요. 이렇게. 오, 기분 나쁘다. 얘를 100이라고 주자.
이렇게 얘가 10이고 P의 값이 여기 있어요. 그지? P, Q가 이렇게 있는 건데 P, Q면 당연히 Q는 P보다 더 위쪽에 있지. 그래요? Q는 P보다 더 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P의 값이 뭐하고 뭐 사이일 때? 10이랑 100 사이일 때, 10이랑 100 사이일 때, P의 값이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이제 똑같이 P의 값으로 나올 거. Y는 X니까 얘가 이제 Q의 값으로 나올 건데 P의 값이 Q의 값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여기서 생각해 주기를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프 개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다 대입해서 그래프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뒤에 또 나올 건데 그 4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